김민선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민승기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사전 계획을 폭로하고 한인 회장 및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라과디아 공항에서 델타항공의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슬람교의 양대 명절을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했습니다. H-1B 사전 접수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절반 이상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새로운 불심 검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마구잡이식 검문은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민승기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사전 계획을 폭로하고 한인 회장 및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은 민승기 후보가 선관위와 공모해 선거 운동 기간 전부터 수립한 계획이라는 주장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선 선거대책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민승기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사전 계획을 폭로하고 한인 회장 및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선 선대본부는 지난 2월 9일 뉴욕 한인회 송득종 이사와 김민선 후보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민승기 후보 측이 사전에 계획한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한인회 이사로 재직 중인 송득종 씨가 김민선 후보를 찾아와 폭로한 녹취록과 통화 내역을 근거로 민승기 후보 측의 3가지 부정선거운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선 선대본부가 제시한 정황은 총 3개로 김민선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 후 당선을 위한 총회 강행, 그리고 제3의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한 뒤 선거 막바지에 자진 사퇴시키며 민승기 후보 지지 선언 계획 등입니다. 신문고사장한테 만불을 주는 거야. 만불을 주고 이거를 주면 그 사람이 시리즈로 기사를 냅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막 내버리는 거야. 돈 주니까. 250명 동원을 해서 총회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나오면 도장이 막 된다며요. 네. 그러면 100불짜리 500명을 사서 100불짜리 500명을 사서 안에다가 300명을 먼저 집어넣고 200명은 바깥에서 주둔을 시키는 거야. 김민선 후보 선대위는 민승기 후보와 이승열 선관위 위원장, 유창원 선관위 부위원장의 회동 모습이 찍힌 사진과 이번 형사고발 건에 있어 선관위와 민승기 후보가 같은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점 등은 민승기 후보와 선관위가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김민선 후보 선대본부는 민승기 한인 회장이 회장직과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의 권한을 역대 회장단에 위임하고 선관위를 재구성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벌써 3월로 접어들었지만 오늘 또 한 번 폭설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델타항공의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동남부는 오늘 3월의 폭설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델타항공 소속 항공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체인 울타리와 부딪히며 오른쪽 날개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사고로 오후 7시까지 공항을 부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승객과 승무원 등 총 130명의 탑승객 가운데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폭설로 뉴저지와 엘라베마, 미시시피와 웨스트버지니아 등 4개의 주는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했고 관공서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기상 당국자들은 올겨울 마지막 눈이 될지도 모른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슬람교의 양대 명절을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한인사회는 10년 넘게 설 휴교일 지정을 위해 힘써왔다며 설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명절인 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아를 휴교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4일 예정된 이드 알 아드아에는 공립학교가 처음으로 휴교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변화가 새로운 학교 정책이라며 뉴욕시는 이제 전국에서 이슬람교 명절을 인정하는 가장 큰 학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설날도 공휴일로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슬람교 양대 명절만 공립학교 휴교일로 제정한 데 대해 불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2월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한 바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기습적으로 이슬람 명절을 먼저 공식 휴교일로 지정한 것은 한인 사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에게 위안부 피해자 구슬집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만큼 위안부 참상의 진실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구슬집 영문판 사업을 전개하는 미디어 조아는 킴 과다노 부지사로부터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구슬집을 증정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과다노 부지사는 지난 1일 구슬집을 건네받고 주지사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대선 때부터 공화당의 잠룡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자랑하는 거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안부 참상을 담은 구슬집 증정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4월 말로 예정된 미국 방문 때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기 위해 총력 로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사회는 아베 정부가 위안부 역사 등 과거사를 인정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의사당 연설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 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신청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절반 이상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미 이민 변호사협회는 경제 회복으로 기업들의 외국인 우수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올해 H-1B 신청자가 20여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7만 5천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던 지난해보다 약 1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H-1B 쿼타는 학사 이상 5만 8,200개와 석사 이상 2만 개를 합쳐 7만 8,200개에 불과해 12만여 명은 탈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서는 4월 1일 시작해 주말을 제외하고 닷새 만인 7일 마감한 후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추첨 방식은 석사 이상 부문 쿼터 분부터 추첨한 후 학사 부문을 추첨하게 돼 학사 부문 신청자의 체감 경쟁률은 약 4대 1에 가까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가급적 빨리 서류 준비를 마치고 신청서가 4월 1일까지 이민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경의 인종차별적인 불심 검문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경이 새로운 불심 검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마구잡이식 불심 검문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일 뉴욕시경은 일선 경찰서에 5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불심 검문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시민이 긴장한 듯한 행동을 한다거나 범죄 우발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심 검문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인종에 따른 불심 검문을 금지하고 18세에서 25세의 흑인 남성 등이 용의자와 비슷하다는 이유로는 불심 검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불심 검문을 한 후 이를 집행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불심 검문의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무기 소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겉옷을 수색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지만 무기를 갖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지침을 하달받은 일선 경찰서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경찰서에 잘 보이는 곳에 가이드라인을 붙여놓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12일 연속으로 살인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록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났는데 살인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 사이 2주 동안 뉴욕시에서는 모두 1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 4건보다 무려 250%나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지난달 15일까지는 총 40건의 살인사건으로 지난해 기록보다 1건이 적었지만 1일까지는 총 54건의 살인사건으로 지난해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까지 12일 연속 살인사건 0건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던 뉴욕시는 기록을 달성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살인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기 관련 사건 역시 2015년 1월에서 2월 사이 모두 149건이 발생하면서 126건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다만 강도와 성폭행, 중절도와 절도 등 주요 범죄를 모두 합하면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콩나물 교실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한데 교육국은 앞으로 학생 정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을 수용할 교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교육국은 2013-14학년도 전체 공립학교 건물의 44%에 해당하는 575개 건물이 과밀학급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49만 명의 학생들이 콩나물 교실에서 수업받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체의 약 80%가 과밀학급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국은 올가을 새학기 학생 정원을 13,324명 늘리는 등 앞으로 4년간 학생 정원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불어나는 학생 수를 감안하면 교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이 많은 퀸즈 25, 26학군 등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학군의 경우 5,201석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오는 2023-24학년도까지 단 2,280석만 늘릴 계획입니다. 또 26학군은 6,273석이 필요하지만 924석만 늘릴 계획입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약 7만 5천석 가까이 늘어나야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